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뭐 저번 주만 하더라도 눈이 펑펑 내렸어요. 뭐 눈이 막 하늘에서 막 눈들이 아침에 뭐 출근하는데 막 힘들고 막 차도 조금씩 미끌리는 거 알고 그런 기분이었는데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9도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20도를 넘어섰을 것이다. 역시 대구답다. 뭔가 이게 좀 약간 열정적인 느낌이 좀 나죠. 봄 따위는 없다. 그냥 더워라. 아예 추워라. 좀 하여튼 배다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니까 공부하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공부하자는 소리네요. 자,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오늘도 목소리 톤이 좀 묘할 것 같은데 감기가 낫질 않습니다. 자, 이 8번 문제인데 2011년 수능 가형 19번 문제.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이 0,2를 지나면서 저 0,1은 지는 이 0,2가 정말 운 좋게 이 3차 함수의 변곡 접선의 y절편이 되면서 문제가 너무 편하게 풀려버린 거죠. 뭐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 문제가 조금 허접했다는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게 아니고 그냥 0,1을 지는 직선의 기울기가 m인 직선하고 야고 만난다만 가지고 한번 가보죠. 그러면 x에 얼마 하면 3승에다가 빼기 3x 얼마 하면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자 mx에다가 자 플러스 얼마 하면 2라고 써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요 m 값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만나는 점들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건데 이 3차 함수를 그리고 얘를 조정해서 푸는 건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자 얘가 하나의 상수철입니까? 얘 하나의 상수철입니까? 여기서 어차피 상수니까 넘겨버리죠. 넘겨가지고 x의 3승에다가 빼기 3x 얼마 하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하시고 난 다음에 mx. 자, 우리가 보통 이쪽에 상수 하나만 놔두니까 요 x로 나누면 되는데 나누기 전에 x가 0이 되면 나누기 힘든데 0 넣어주니까 x 제로, 여기 제로, 제로, 마이너스 1. 이쪽은 제로, 이쪽은 마이너스 1. 만족하지 않는다. x 0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이 x로 나눠버리니까 x의 제곱에다가 빼기 3x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놈 자체가 얼마 나온다? m이다 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3차 함수나 여러 가지 함수들을 풀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얘를 그림을 그려놓고 이 m을 움직여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으시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새로운 함수 hx로 갖다 붙입시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움직이면 되니까 그럼 이때 얘를 그려야 되는데 이 분모에 x가 있네. 좀 불편하네요. 자, 데리고 오자 이거죠. 그럼 이때 hx라는 놈 자체가 한번 더 쓰게 되면 x의 제곱에 빼기 3x에다가 빼기 x분의 얼마 하면 1이다.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분수권의 함수를 만나면 제일 불편한 중에 하나가 바로 얘죠. 분모에 이런 변수들이 가시면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데 일단 얘가 x 이꼴 제로가 돼버리면 이게 만족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x 이꼴 제로에서 뭐가 생긴다? 점근선이 생긴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군요. 분모가 0되면 점근선이 생기니까. 그러면 분모가 0되면 점근선이 생기면 점근선 근방의 값은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뭘 이용해서 극한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일단 미분 먼저 하죠. h'(x) 얘 미분하니까 2x에다가 빼기 얼마 하면 3에다가 플러스 x 제곱분의 얼마 하면 1이다. 참 불편하게 생겼다. 자, 전개했으니까 전개하면 통분이죠. x제곱. 그러면 2x에 얼마 하면 3제곱에 빼기 3x에다가 플러스 얼마 하면 1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일단 다행스럽게 x는 지금 현재 0이 아니니까 얘는 어차피 0보다 크고 얘를 가지고 극대 극소를 판단하시면 되고 자, 이 녀석은 보니까 제가 그때 해보니까 x 플러스 1이 얼마 하면 제곱에다가 2x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하면 1 이게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수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녀석은 자 2분의 1을 지나고 1에서 이렇게 생긴 이 자리가 1이 되고 이 자리가 2분의 1이 되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플러스고 2분의 1에서 극소를 가지는 형태이다 까지 오는데 이게 플러스네요. 플러스. 오늘도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감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쪽에다가 hx고 이쪽에 하면 x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일단 1하고 2분의 1이 보이니까 이쪽에 1을 표시하시고 이쪽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표시합시다. 1 집어넣어 주시면 h에다 1 넣어주니까 1 넣어주면 빼기 3이네요. 예, 빼기 3이다. 이쪽에 빼기 3을 지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실제로 계산하시면 요 값이 얼마 하면 4분의 15가 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극소를 가지니까 극소 값인데 그림은 여튼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가 지금 점근선이죠. 오케이, x 이퀄 제로 얘가 돼야죠. 어차피 점근선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값이랑 다시 이쪽으로 가는 값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리미트 자 x라는 놈 자체가 0 플러스 hx 0보다 더 큰 데서 보내주니까 0보다 더 큰 거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 보내니까 플러스 0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 그림이라는 놈 자체가 이렇게 오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쭉 올라가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쓰시면 되죠. 이쪽 편은 여기가 극소이기도 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왠지 부호가 반대되죠.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쪽이 좀 연하네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m 값만 움직이시면 되죠. m 값 움직이면 되니까 자, 이렇게 꺼주게 되면 한 개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어찌 만난다? 두 개 만나네요. 자, 두 개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어차피 세 개 된 것 중에 한 개죠. 자,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연속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쭉 올라와가지고 언제까지 가시면 m 값이 4분의 15보다 더 작을 때까지 가시면 계속 한 개씩 만나니까 그때까지 만나니까 당연히 그때까지가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말하는 a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얼마 하면 15이다.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저번 시간에 방송에서 이제 계속 끝까지 갔으면 좋은 건데 중간에 좀 흐름이 끊겨버렸는데 첫 번째 풀이는 y절편의 변곡 접선의 y절편이 0,2를 지나고 있다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의 전형적인 풀이죠. 자, 얘랑 만난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 넘기고 나누기 전에 0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킹하고 다시 나누고 나서 얘 그리면 되죠. 얘 그리면 되는데 조금 불편한 게 분모 0 돼버리면 분모 형태 버리면 점근선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뭐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점근선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근방의 값만 따지시면 돼요. 근방의 값만 따지시면 되죠. 자, 그래서 x가 0로 될 때 점근선이 생기는데 x 이퀄 0일 때가 점근선이다. 이게 점근선이다. 그래서 실제로 0보다 더 큰 데서 보내주니까 0 플러스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이쪽에 제가 따지진 않았는데 반대가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움직여서 사실은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풀이가 좋으냐 두 번째 풀이가 좋으냐인데 사실은 수능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 거보다는 사실 두 번째 게 좀 더 연습하기에는 더 나은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길게 왔죠. 자, 7, 8을 지웁시다. 다 풀었으니까. 자, 8번은 여기까지. 자, 이제 9번입니다. 2012년 9월 평가원 가인 21번 36%. 21번. 야, 저 당시 21번이면 좀 셌겠네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맞췄네요. 36%인데 아마 보기가 있어가 정평률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좀 들고 자,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풀기보다는 사실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반대로 내용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가보죠. 사실 푸는 중간중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화면 이쪽으로 좀 옮겨줘서 이 정도 오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팁 1. 자, 뭐부터 할 것이냐. 함수 f하고 gx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때 둘 다 서로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둘 다 미분 가능하다. 그런 단어 빼고 일단 미분 가능하다. 그건 안 쓸게요.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g'x 사실 역함수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f를 원함수를 보니까 역함수를 미분해서 a보다 크다 같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미분하면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보면 x하고 y 자리가 쓱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역수가 되니까 아 얘는 뭐보다 a분의 1보다 크나 같다. 물론 a 값은 0이 아니겠죠.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3보다 크나 같으면 역함수를 미분하면 3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이거는 금방 체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팁이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보죠. 팁 2.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자, 제가 y꼴 fx 한번 그려볼게요. y꼴 fx 말고 f'x를 이제 f'x. 제가 도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도함수. 이렇게 도함수를 그리고 나면 자, 여기 나오는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인데 지금 뭔가 부호 바뀌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이 자리가 플러스, 이 자리가 마이너스, 이 자리가 플러스. 아, 극소, 극대, 극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색분필이 저쪽에 있네요. 가지고 올게요. 색분필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 나온 요점 알파 1이라 줄까요? 알파 1 요점. 다음 여기 나온 2점 알파 2 요거 한번 봐보죠. 알파 2. 지금 보시면 알파 1에서 여기서 사실 접선격이 0이잖아요. 알파 2에서 접선격이 0이에요. 아,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해서 알파 1 넣으면 일단 0이라는 사실을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f2'의 알파 2 했으면 얘가 어차피 0이죠. 그런데 이 녀석의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시면 알파 1보다 작으면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한 번 미분, 이 녀석이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고 있고 거기서 0 된 거예요. 얘도 똑같죠. 알파 2보다 더 작으면 감소하다가 더 크니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분에서 0 되면서 감에서 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죠? 한 번 더 미분해서 0인데 증감이 바뀌었다. 부호가 바뀌었다. 아, x 이꼴 알파 1, 알파 2에서 뭐다? 변곡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호, 실제로 두 번 미분한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시면 f2'x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인 증가, 이쪽인 감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자리가 알파 1이고 이 자리가 알파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점과 이 점에서 뭘 가진다? 변곡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다시 위쪽에 쳐다보시면 미분한 놈의 극대고 극소가 되는 점이죠. 그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 빨간색 가죠. f'x의 극점이 되는 x는 변곡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아, 도함수 미분한 놈의 극점이 되는 x는 변곡인 거죠. 요걸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조금 더 생각이 만들면 우리가 열린 구간에서 f'x가 최대 또는 최소가 자, 우리가 열린 구간에서 도함수의 최대나 최소가 되는 f'x의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된다는 말은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되는 점이니까 그 또한 위에 거 똑같죠. x는 변곡점이다. 두 가지 사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그래프인데 보자마자 한 번 더 미분하면 0, 한 번 더 미분하면 2'0, 0, 2'0. 감사.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호가 바뀌죠. 증감, 감증. 뭐야? 2', 부호가 바뀌잖아. 도함수에서의 극점에서 말하는 뭐다? 변곡이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 열린 구간에서 최대를 가진다는 것은 극대죠.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극제죠. 극대가 되니까 극대가 된다는 말은 변곡이고 극소가 돼도 뭐로? 변곡이다. 그러면 열린 구간에서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면 최대가 되는 x는 이랬으면 더 낫겠죠. 이게 x는 변곡점이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네모를 하나 쫙. 너무나도 중요하다. 미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팁 2다. 자, 그 다음에 팁 3. 오늘 팁이 많네요. 팁 세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여전히 역함수 관계인데 여기다가 조건 하나 갖다 붙일게요. fx라는 놈 자체를 증가함수다. 야, 제가 이 방송쯤에서 증가함수 이 끝까지 오면 처음이에요. 칠판이 끝이에요. 칠판이 끝. 반갑다. 끝. 자, 이때 이게 증가함수라면 원함수에 a를 대입한 값이랑 역함수에다 a를 대입한 값이 서로 같다. 그러면 당연히 fa가 a다 라고 할 수 있죠. 역함수와 원래함수가 만났어요.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라는 y x 대칭이니까 원래함수하고 y x가 만난 교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점 좌표가 교점의 x 좌표가 a니까 fa는 a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자 간만에 영어 but 그러나 만약에 그냥 fa하고 ga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이때 fa는 a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자, 위에는 증가라는 단어가 붙고 밑에는 증가라는 단어가 없죠. 그 말은 반드시 안 된다는 게 하나 있다는 소리인데 뭐냐 그러니까 여기 좀 짧게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자, 내가 y = x라는 표현을 표시하고 이 자리에다 내가 1을 찍고 이 자리에 1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f0 값도 1이고 f1 값은 0입니다. 역함수 관점에서 쓰게 되면 g1 값은 어차피 0가 되고 g0 값은 어차피 1이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식과 요식을 보니까 아, f0하고 g0 서로 같죠. 하지만 f0가 0란 말은 못해요. 지나지도 않아요. 그 말은 증가함수일 때는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 값이 서로 같으면 y = xy 교점입니다. 하지만 증가함수가 아니면 반드시 그 점이라고 y = x 위의 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이거죠. 원래 함수의 값을 대입한 거랑 역함수의 함수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판단은 이 함수가 증가인지 이 함수가 감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증가라면 아 a, a로 지나요. 감소라면 잠시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바로 팁 3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팁 1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뒤집어져요. 미분하면 뒤집어져요. 팁 2 같은 경우는 도함수 f'x의 극점에서 변곡이다. f'x가 극대를 가지거나 최대를 가지거나 최소를 가지는 포인트에서 변곡이다. 마지막에 증가함수일 때 fa, j 서로 역함수의 함수값과 원래 함수값 서로 같으면 a, a를 지난다 라는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한 겁니다. 사실 팁 4가 있는데 저쪽에 문제들을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가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게요. 2012년 9월 평가한 가행 21번 36%.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 이때쯤부터 좀 이런 식의 문제들을 지금 현재 푸는 미분 문제들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합쳐져 있거든요. 특히 적분 같은 경우는 적분 문제 같지만 풀다 보면 또 미분을 써야 되고 또 미분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온 게 아니고 또 마지막에 또다시 적분을 해야 되는 뭔가 통합이 된 듯한 형태의 문제들인데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지금 보시면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g'x 됐네요. g'x라는 놈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면 f'x의 값은 3보다 크나 같다 라는 첫 번째 것을 찾을 수가 있다. 됐죠? 자, 요식 자체가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1번 fx 증가함수입니다. 당연하죠. 미분에서 3보다 크나 같다 그랬으니까. 맞죠? 왜? 증가함수죠. 증가 아니면 감소함수인데 지금 3보다 크나 하니 당연히 증가함수. 두 번째,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도함수인데 최소값이 3이에요. 도함수인데 최소값이 3이니까 그 말은 f' 세모가 만약에 3이라면 x = 세모에서 변곡이다. 라는 사실 두 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fx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t4를 날리죠. t4. 3차 함수의 그래프에 가진 일반적인 경우 중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그려보게 돼요. 싹. 요래 그려 놓으시면 이 자리를 변곡이라고 합시다. 접선의 교육이 딱 잡아서 이걸 내가 m이라고 줄게요. 눈으로 봐도 변곡점에서의 접선 교육가 제일 작아요. 아, f'(x가) 뭐보다 m보다 크나 같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변곡을 한번 보죠. 그러면 이쪽에 접선 교육을 내가 라지 m이라 두시면 f'x라는 놈 자체가 최대값이 m인 거예요. 지금 제가 뭘 그리냐 그러니까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에서의 접선 교류가 제일 크거나 제일 작아요. 한번 봐보세요. 3차 함수 미분을 주시면 2차 함수죠.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또는 위로 볼록이니까. 그럼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포인트가 미분하면 또다시 극대거나 극소가 되는 포인트가 그 자리가 당연히 변곡이 될 것이고 그 말 자체가 바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문제에서 이 fx가 3차 함수니까 최소값이 3이니까 아, 3될 때가 변곡이다라고 바로 판단하셔도 돼요. 하지만 3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을 가지고 유출을 하면 이 fx라는 함수는 제가 교기 3자리 하나 그릴게요. 교기 3자리 하나 그려놓으시면 최소가 3이고 증가하니까 최소가 3이고 증가하니까 너란 걸 알고 최소 3이니까 그러면 그림은 증가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3 되는 포인트 필요하니까 그럼 얘는 누구다? 세모. 이렇게 가는 거죠. 세모. 이 노란색이 fx의 그래프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나 푸시면 되죠. 나. 자, 나를 가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에다가 다시 gx. 자, 위쪽에 얼마 하면 fx에다가 빼기 얼마 하면 gx. 얘가 얼마 하면 9분의 8이다. 자, 차근차근 갈까요? 가죠. x가 3 가니까 나 0 가요. 그럼 얘 0 가야죠. 3, 3이네요. 아, f3값, g3값 서로 같다. 하지만 fx가 증가함수니까 f3 값은 3이다라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이거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분리시키시면 이거 f'3이고 요래 분리시키시면 g'3이네요. 3은 어차피 3이니까 아, 그 말은 3분의 1에 f'3에다가 빼기 얘는 어차피 역함수에 미분할 거니까 f'의 g3 분의 얼마 하면 1이라고 해서 역수 방정식 하나 나옵니다. 역수 방정식 나오는데 자, 여기 좀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쓸게요. 이거 실제 풀어내시면 f'3 값이 3이 나오거나 f'3 값이 빼기 3분의 1이 나오는데 야, 얘는 말도 안 되죠. 얘 뭐 증가함수인데 말도 안 돼요. 그럼 f'3 값이 3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3에서 미분하면 3 나왔으니까 3의 4이 뭐다? 변곡이다. 근데 f3 값은 또다시 3이다. 이건 뭐 3, 3밖에 없네. 온통 3이네요. 아, 그럼 이 자리가 뭐다? 이 자리가 3이다. 이 자리가 3이다. 그 순간 요 직선은 누구냐 그러니까 요 직선은 여기다 엎어 쓸게요. 3에다가 x 빼기 3에다가 더하기 3이다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이 자리가 얼마 하면 3,3이니까 3,3을 재면서 교육의 3자인 직선이다. 근데 문제에서 f1 값을 찾아라 했으니까 거꾸로 가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정리하죠. fx에다가 직선과 만나는 포인트가 3에서 3번을 만나니까 우리는 x-3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쓰시면 우리는 f1 값을 구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라는 것 중에 한 개죠. 자, 문제 하나 푸는데 아우 막 힘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설명하기 너무 많은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자, 제가 빨간색 펜으로 살짝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자, 요점 번에 오셔가지고
미분한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역함수의 미분한 놈은 역수가 된다. 이건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두 번째, 도함수의 극대 극수가 바로 변곡이다. F'X의 극대 극수가 바로 변곡이다. F'X가 최대가 되거나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순간 또 바로 뭐다? 변곡이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맞나요? 그러면 증가함수라면 y x 위의 점이다. 감소함수라면 아닐 수도 있다. 체킹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한 개죠.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시작을 했는데 F'X가 3보다 크나 같다. 이 너무 큰 조건이에요. 증가함수이다. 3이 될 때가 프라임X의 최소니까 변곡이다. 근데 얘가 3차 함수가 되니까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에 거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보자마자 얘가 3차 함수니까 최소가 되는 3에서 변곡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요 그림을 유출을 하는 거죠. 그림이 조금 많이 들어줘야 돼요. 유출되어 있습니다. 이 유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식을 풀어내셔가지고 F 프라임 값을 찾으니까 참 운 좋게도 3에서 또다시 3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그냥 뭔가 이렇게 좀 탁탁 끼워 맞춰 놓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문제라는 것을 풀고 나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는 그 당시 아이들의 전체적인 이게 분위기상 이게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물론 다른 문제들이 조금 좀 쉽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투자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답을 낸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완전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요때부터 이제 서슬 시작됩니다. 이제 미분이라는 것들이 좀 더 강해지는 시기가 조금씩 오는 거죠. 하지만 2000년, 12년, 13년, 14년 정도까지는 제 기억이 맞으면 여전히 이 문제도 보시면 끝내는 변곡이라는 부분에서 뭔가 해결되고 있고, 저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변곡점이 좀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의 시대고, 점점 가면 갈수록 변곡들이 좀 사라짐을 볼 수는 있어요. 물론 변곡점을 안 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게 딱 그 답이 되는 포인트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 정도는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만큼쯤 됐는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뒤쪽의 문제를 풀기에는 종쳐버렸습니다. 끝내라는 소리네. 이럴 수가. 저기 딱 막히셨는데. 뒤쪽의 문제들 풀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제 이번에 한 달이 끝났는데 교재에 실린 문제를 제가 다 못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남은 문제는 제가 다음 달 교재로 이제 1월 시켰고, 일단 교재에 나온 문제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수업 나고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아침에 수업 나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